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주입니다. 자, 얼마 전에 KGM이 무쏘라는 브랜드를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그 무쏘 브랜드가 이제 픽업 트럭 전반을 아우르는 이름으로 바뀐 건데, 그래서 그 브랜드 최초로 출시하는 차도 오늘 공개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무쏘 EV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차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당연히 디자인이겠죠. 디자인 살펴보면 어떠세요? 옛날에 출시했던 토레스 EVX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무쏘라는 이름이 굉장히 새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원래대로였으면은 토레스 EVX 픽업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토레스 EVX랑 디자인적으로는 다른 점들이 꽤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 그릴 부분이랑 장식 부분들을 픽업 트럭에 어울리게 조금 더 터프한 이미지로 많이 바꿔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면발광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이런 느낌, 원래 느낌을 살려놨는데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쭉 펼쳐놓으면서 뭔가 이렇게 우악스럽고 더 터프해 보이고 진흙탕에 묻어도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그릴 디자인도 전기차니까 이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뭔가 터프해 보이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그릴 이미지도 일부러 넣어놓은 느낌이 듭니다. 안에 진짜 기능을 하긴 해요. 안에 인터쿨러, 그 냉각 팬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은 디자인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 보세요. 아래 이런 범퍼 같은 것들, 메탈릭한 느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로 하여금 이 차가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이 범퍼가 되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옛날 차와 요즘 차들을 구분하는 그런 경계선에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쏘 EV도 그런 이미지들, 그런 유행들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을 왼쪽으로 옆으로 좀 돌려가지고 보자면은 픽업 트럭으로 가면서 터프한 이미지를 옆모습에서도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휠 클레딩 있죠. 근데 여기 옆에 장식 같은 것들을 넣어놔가지고 이게 어떤 이미지를 주나? 조금 더 뭔가 러기드한 이미지를 주는 걸까? 아니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 어떤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장식적인 요소로서 나는 토레스 EVX와는 좀 달라?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굉장히 독특한 장식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충전 포트는 왼쪽 앞쪽에 자리를 해가지고 여기 공공감리 깨알같이 또 들어가 있죠. 이런 국뽕이 차오르게 하는 디자인 포인트들 많이 넣어놨고, 열어보면은 이제 급속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깔려있는 배터리는 80kWh 정도 용량이 되는 비아디에서 납품받은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전하는 규격 같은 것들은 DC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이 포트를 통해서 또 V12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무쏘 EV를 타고 이제 캠핑 같은 것들을 떠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포트 이용해가지고 외부로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특별하게 이제 이 앞모습까지는 토레스 EVX랑 다른 점이 없죠. 전반적으로 클래딩을 두껍게 해가지고 차체색을 조금은 얕게 이렇게 좀 얇아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차가 날렵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뒤쪽으로 오다 보면은 유난히 차가 길어 보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2열 도어가 엄청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이 차 휠 베이스가 3150mm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옛날에 이 차 길이만 따져봤을 때는 렉선 스포츠가 처음 나왔을 때 길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이 축간거리, 휠 베이스는 렉선 스포츠보다 50mm가 더 긴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했나 보니까 이 넓은 실내 공간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뒤쪽 문을 엄청나게 늘리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뒤쪽에 이런 장식들 덧대놔가지고 도어를 얼만큼 키웠는지 좀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깨알같이 무쏘 로고를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네. 의외로 되게 단단해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요즘에 KGM이 이런 로고 플레이 같은 것들을 꽤 많이 하는데, 이번에 무쏘 로고는 상당히 잘 빠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뒤로 이어져 오면은 이제 드디어 이 베드 부분이 보이죠. 개인적으로 이 픽업 트럭들은 이 베드 부분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차가 되게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세련돼 보이기도 하는데, 픽업 트럭이 요즘에는 이런 디자인 측면에서 되게 좀 튼튼해 보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느낌까지 같이 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무쏘 EV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잘 줘요. 어떤 느낌이 그러냐면은 뒤쪽에 덧대놓은 이런 장식들, 이게 단순히 장식만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뭔가 올라가거나 실제로 활용하기도 좋게 그런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보이고요. 이렇게 만져서 흔들어 봐도
꽤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픽업 트럭들은 이 사이에 공간을 일부러 둬가지고 뒤에 베드와 캐빈 공간이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차는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게 나중에 실제로 타볼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좀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좀 잘못 세팅을 한다면은 이게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차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투닥탁탁하는 그런 느낌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부분들이에요. 휠 디자인이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휠 사이즈가 아니에요. 당연히 오프로드나 이런 데를 좀 가려다 보면은 휠 사이즈를 무리하게 키우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17인치 휠을 끼우고 있네요. 휠 디자인을 보면은 요즘에 KGM이 디자인 쪽으로 되게 몰빵을 한다는 느낌이 여기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현대기아 쪽은 자기만의 그 조형미에 빠져가지고 뭔가 세모, 네모 이런 디자인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KGM 휠 디자인은 되게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가 보더라도 좀 예쁘다는 이미지를 바로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휠 디자인이 작을 때 보통 이상해 보이기 마련인데 타이어 전체 사이즈도 괜찮고 휠하우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느낌들도 휠이랑 대조적으로 좀 잘 어울리는 느낌들을 잘 보여줘가지고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드디어 이 뒷모습이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텐데, 뒤쪽에 이런 램프류 같은 것들 보면은 러기드한 이미지를 상당히 잘 살려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 면발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예쁜데, 이 모양 자체도 군용차들 보면은 말통 있잖아요. 기름 말통, 거기 이렇게 X자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약간 늘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클래식해 보이면서도 되게 헤리티지도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 차가 추구하는 그런 러기드한 감각들과 되게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상당히 예쁩니다. 뒤쪽에서 봐도 요즘에 투박한 그런 픽업 트럭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다. 근데 다른 디자인들은 어쩔 수 없이 픽업 트럭은 이렇게 입체감만 살려놓은 디자인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KGM 아주 커다랗게 넣어놓고 여기 뒤에 깨알같이 카메라도 넣어놓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오프로드를 잘 달릴 것 같은 이미지의 장식들만 좀 넣어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픽업 트럭은 이제 이 뒤쪽으로 와서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기능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넣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픽업 트럭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보이는 건데, 이제 어느덧 이 KGM도 픽업 트럭을 만들어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타고 올라갈 만한 이런 발판 같은 것들 잘 마련해놨고, 잡고 올라가도 괜찮고, 꽤 무거운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트렁크 베드가 어떻게 열릴까?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트렁크 베드 너무 늦게 열려도 문제고 너무 툭 떨어져도 문제인데, 과연 봅시다. 툭. 오,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트렁크 베드 무게 자체도 나쁘지 않고, 다시 보자. 열면 와, 진짜 빠르게 열리는데 그냥 텅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에 가스리프트가 마지막에 싹 잡아줘요. 되게 안정감 있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네. 그리고 트렁크 베드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베드 쪽 밟아도 꽤 탄탄한 느낌이 들고, 이 베드 구성도 나쁘지가 않다고 보이는 게, 보통 픽업 트럭 만들 때 이 베드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활용도가 엄청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옆에 이렇게 레일 같은 것도 있고 안쪽에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딱딱하고 기스 잘 나지 않을 만한 이런 소재들로 마감도 잘 해놓은 게 보입니다. 이 안쪽에 활용도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코드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어디 있을까? 이거는 램프 키는 거고, 근데 이 베드 쪽에 220V 같은 그런 코드는 또 없네요. 왜 없을까? 보통 잘 해놓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인데 코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짐 넣는 공간에 이렇게 휠하우스가 약간 찜범해 있는 거는 뭐 픽업 트럭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뭐 이런 부분까지 괜찮네요. 전반적인 베드의 크기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토레스의 형상을 막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준중형 사이즈의 SUV였잖아요. 이걸 가지고 픽업 트럭을 만들었을 때 베드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베드 크기는 이 정도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활용하기에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넉넉한 사이즈의 베드 크기를 맞췄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실내 공간이 좁을 수가 있는데, 과연 토레스보다 넓을까? 한번 봅시다. 실내도 보러 갑시다. 자, 이번엔 이 무쏘 EV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토레스 EVX랑 다른 점이 없어요. 완전히 똑같은데 이 공간감 자체도
똑같죠. 1열이니까. 디자인 같은 거 살펴보자면은 이 디자인, 같은 디자인을 꽤 오랫동안 봐왔지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약간 BMW를 떠올리게 하지만 만졌을 때 파지감도 좋고, 딱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이 옆에 스포크가 너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 대비해서도 오히려 활용하기 좀 좋은 그런 느낌으로 잘 다가오고요. 이상하지 않아. 자세를 잡았을 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자세 잡기에 이상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KGM은 이런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활용하기 좋다, 잡는 자세가 좋다, 그리고 버튼 누르는 느낌들도 괜찮아요. 상당히 KGM이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실내 소재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도 아무래도 경쟁차들 대비해가지고 좋은 소재를 활용하기가 힘들 텐데, 이런 소재감 같은 것들도 여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위쪽에 부드러운 소재 많이 썼고요. 이 아래쪽에는 또 소재의 배합 같은 것들도 층층이 다른 소재를 써가지고 시각적으로도 이런 지루함들을 좀 덜어냈고, 그리고 고급감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핵심은 2열 공간이겠죠. 바로 봅시다. 우와, 2열 공간 뭐야? 무슨 일이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의 이런 픽업 트럭들, 이 정도 사이즈의 픽업 트럭들은 2열 공간에서 상당히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2열 공간에 앉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 2열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머리 공간도 좁고 이 시트도 바짝 서 있어가지고 2열 공간에 누굴 태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무쏘 EV 같은 경우에는 이 2열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키가 이렇게 큰 성인 남자가 앉아있더라도 무릎 공간 이 정도가 남아있고요. 1열, 아까 제 기준에 맞춰놨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가 남아있고, 충분히 시트도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자세 잡기도 편합니다. 허벅지가 무리하게 뜬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방석 길이는 조금 짧은 편이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이세요? 이 시트가 앞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이 시트를 눕힐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시트 리클라이닝 하는 방법은 이 아래쪽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방석을 앞으로 밀면서 동시에 뒤쪽에 이 시트도 눕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KTX 타면은 딱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동안 KGM이 픽업 트럭을 오래 만들어 오면서 이제 노하우들이 좀 쌓인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픽업 트럭을 타는데 이런 편의성도 놓치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칭찬할 부분이에요, 확실히. 그리고 2열 공간을 위한 이런 컵홀더 같은 것들도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원래 토레스 자체가 이 머리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무쏘 EV로 오면서도 이 머리 공간이 넉넉한 거,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이게 요즘에 차들이 이 천장 머리 공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차들 보면은 이렇게 반갑습니다. 언제나 아래쪽에 배터리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머리 공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무쏘 EV, 이 트렁크 베드에 앉아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일단 이 차의 스펙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배터리 용량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 있는 전기 모터는 어떻게 돼 있냐? 저 앞쪽 바퀴에 먼저 맞물려 있는 전륜 구동 방식이 기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207마력을 발휘하는 구성이 가장 기본 단계고, 4륜 구동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차 축에까지 모터를 넣게 되면은 똑같은 모터를 그냥 앞뒤로 박았어. 그래가지고 4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발휘합니다. 무려 413마력,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를 때려 박았는데, 이 출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다행인 거는 지금 판 스프링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토레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서스펜션 구조랑 똑같은 걸 넣어놨는데, 여기에 여러분 4륜 구동을 넣었을 때는 셀프 레벨라이저 기능까지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짐을 많이 넣더라도 가라앉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되게 필요한 기능이었죠.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이 얼마냐?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되게 전략적인 가격인데 4,8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 엣지 버전은 5,050만 원인데, 이게 되게 괜찮은 가격인 게 짐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차 짐차예요. 그래서 전기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8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3천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전기 SUV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요즘에 보조금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600만 원 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제 사기가 약간은
망설여지는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KGM이 이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처음 출시해 주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까지 살펴보니까 틈새 시장을 정확히 잘 공략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타볼 때의 느낌이 더 궁금한데 과연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조만간 시승기로 찾아뵐 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